네, 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인데요. 예, 오늘 약간 춥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주권 피해, 여기서 말하는 건 주권, 우리의 투표권이죠. 예, 주권 피해를 준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10월 18일 예정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휘경님 반갑고요. 최민호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화이팅 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저기 뒤에 보이시는 칠판에 QR코드 일련번호 검정.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봉인지, 세 번째가 비밀선거입니다. 예. 예, 다이스님 반갑습니다. 예. 그럼 네, 지금 시작합니다. 그 공부도 좀 하시고요. 예, 최민호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말 우리 최민호님 제가 재판정에서 봤죠. 예, 지금 대한민국 내부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힘들다. 오는 22일 토요일 이런 반국가 세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우리는 부정선거 가지고 계속 투쟁해서 이 악의 근원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 안동데일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쟁 선포했죠. 그래서 어제에서 선거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물러날 때는 없습니다. 네. 자, 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좀 읽고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도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어떤 QR코드 일련 번호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로 투표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생성하여 임기 만료시까지 그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익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비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폭로라고 해야 할게요. 폭로했습니다. 이는 UN 등 그 국제사회에서 1995년 탄자니아 선거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번호와 똑같은 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 교부 확인증에 교부받은 선거인의 등재 번호를 기록해가지고 봉인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봉인하고 봉인한다는 것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검표하는데 봉인하고 지금 그 선관위에서 봉인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보지 않는다. 근데 아쉽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등재번호를 집어넣은 것은 이제 투표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95년도에 탄자니아에서는 그 비밀선거 원칙 침해라고 신고를 해서 거기는 유엔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 자체, 그러니까 등재 번호를 기재하는 그 자체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투표의 익명성이 침해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국제사회에서는 그 투표의 익명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것을 악용해가지고 신종 디지털 비밀선거 위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나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때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의 등재번호를
기록하고 봉인해가지고 보관하는 이것이 바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일련 번호의 투표용지가 어떤 선거인에 의해서 투표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는 것은 비밀선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2000년부터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투표에 익명성을 해칠 가능성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시험 칠 때 핸드폰을 소지하는 거, 그리고 마약을 소지한 그 자체를 가지고 범죄라고 하지요.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후보다 사전에 미연에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네, 신경자님 반갑습니다. 다이슨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좀 너무나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알려야 되고 안동데일리의 그 구독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원도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취재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부정선거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의 선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고 애국 시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리고 고급 정보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채찍질을 받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로 반드시 선거 정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립, 확립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 험한 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제가 안동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하는 언론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로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실제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언론인으로서 알리지 안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어느 언론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까다로운 취재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사를 하나하나 쓰고 그다음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안동데일리에서 많은 그 특정 기사 그리고 단독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까운 취재 활동을 통해 기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기사가 그냥 하루 이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쉽게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악한 일들이 부정선거의 불순 세력 말고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한다는 쪽에서 벌어져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시 잡고 끝까지 파헤쳐 선거 정의를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저도 밝히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소중한 이 정보들이 대가 없이 그것도 또 무례하게 가로채고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노영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리나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 홍리라님이, 뭐죠? 부정선거 밝혀지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위선자는 빠지시라.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지만은 다 그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이제 세 가지 QR코드 일련번호 검증, 봉인지, 비밀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봉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봉인지가 제 뒷배경 없이 방송 오늘 준비하느라고 아직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들으시면은 아실 겁니다. 예, 우리가 한국의 봉인지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봉인지 문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한국의 봉인지는 이게 봉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하면은 투표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야 되는 일련 번호, 봉인지의 봉인지에는 일련 번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그 파란색의 봉인지 아시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봉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도 이 한국의 이 정당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정당에서도 이 봉인지 문제를 그냥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인 문제 심각한 거죠. 뭐 서명만 하지 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부정선거의 여지를 활짝 열어둔 겁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4, 5일간 보관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재검표 때 봤던 말도 안 되는 투표 용지들이 쏟아져 나온 그러한 배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재검표 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까지 만들어내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봉인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계에서 이런 봉인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선거 전문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문가는 그런 봉인지를 예를 들어서 선거 전문가가 한국의 이 봉인지가 이렇실 때 실상을 말하면은 이건 뭐 바로 사기다라는 말이 그냥 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인지를 사용해도 저지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선거가 난장판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엔에서는 이런 우리는 지금 뭐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유엔이라든지 국제 기구들이 가서 선거를 대신해 주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하죠. 그런데도 보면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유엔에서 진행하죠. 거기서 이 봉인 문제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봉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왜냐하면
이 봉인을 제대로 안 하면 부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 이 세계 여러 우리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거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있고, 한데 뭐 우리 그 일본, 우리 한국, 중국 이런 데만 없지. 나머지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전문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지까지 매뉴얼화 되어가지고 이 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선거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있는 한 사람을 모셔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의 그 실상을 얘기하고 부정선거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4.15 부정선거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선거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난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선거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탄자니아가 아날로그식으로 마지막 그런 그 등재 번호를 일련 번호와 같이 보관하다가 뭐 이거는 뭐 부정선거 나지 않았다 전에 야당에서 이 등재 번호를 기록하는 것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유엔을 통해서 이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자체가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수용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탄자니아 선관위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용지는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죠.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런 그 엉터리 봉인지를 사용한 것이죠. 네, 그래서 탄자니아의 선거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봉인 문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파견을 온 유엔 관리들도 있고요. 아니면 OHCHR이라고 해가지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에 있고요. 그다음 UNDP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국내 외교 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유엔 개발 계획도 아까 얘기했죠. UNDP, 그다음에 그 OHCHR 유엔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저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유엔 인권 조사관이라 특별조사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 우리 부정선거 활동하시는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 사절들, 그러니까 고위 대사관도 좋고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라도 이런 뭐 다른 뭐 투표 용지가 이런 것보다는 봉인지 문제, 일련 번호가 없는 봉인지 문제, 그죠? 그다음에 서명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됐다. 뭐 또 그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봉인지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노영석님 반갑습니다. 예, 선거범죄 가담 선관위 공무원 반드시 사용해야. 그리고 이광석님 봉인 훼손된 거는 무효표로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한 거니까 모조리 가짜 국회 의원 다 가려내야 하는데 윤석열도 가만히 있으니 문제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게 그 국가안보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이팅님 반갑습니다. 포스트잇 봉인지, 눈속임 봉인지. 예, 이것은 뭐 전문가가 보면은 그냥 이건 전문가가 보는 눈이 일반인과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범죄형
범죄용 봉인지입니다. 그것이. 예? 그런 그 엉터리 봉인지를 가지고 그죠? 예. 무한님도 반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런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외국에 경험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선거 관리 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교 사절들 중에서도 우리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본다면 이런 그 특수봉인지 한국의 파란색 특수봉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바로 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선거 전문가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무너지면은 이 뭐 체제 자체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제 북한이 있고 이제 남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적으로는 한반도가 우리의 영토지만 실효적으로 북한은 김일성 집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핵무기까지 만든 이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 적화의 마지막 방법이 이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가 무너지면은 거의 다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민 여러분,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데 이것이 무너졌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왜 말을 못하고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하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기 바빠서. 국가와 국민은 없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 잘 되거나 일반 국민들은 잘 되겠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이 바쁜데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연을 확대시키고 공감대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안동데일리에서 지금까지 보도한 기사 내용 그리고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은 알리는데 일반인들에게 알리는데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알리는데 적절하게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봉인지 문제입니다. 봉인 문제. 예. 그리고 우리 전주시 완산구 유령 투표지, 그죠?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교부한 개표를 해보니까 막상 개표해보니까 더 많은 숫자의 투표지가 있더라. 이게 그죠? 부정선거의 큰 의문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뭐 잘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것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점을 불순 세력들은 악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예, 이런 봉인지를 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거 전문가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 그러니까 순진한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을 불순 세력이 악용했다. 그리고 이런 조금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봉인지 문제 때문에 또 안전장치를 한 것이 개표 사전 투표용지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투표함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그것도 엉터리죠. 서명한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서명한 사람은 사전 투표 관리관이 서명을 하고 개표 날,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 날 이제 개표소로 옮길 때
거기서 이제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표 사무원입니다. 그래 그 개표 사무원이 확인하고 바로 그 개표소로 가서 개표 사무를 보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계 보관성 원칙이 깨진 겁니다. 그죠? 이런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장치들을 선관위가 해체한 이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한국의 선거관리는 너무나도 뭐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전문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저도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전문가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것을 취재해야 되는지를 선거 전문가는 알죠. 그래서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제 부정선거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그 안동데일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까지 뭐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그 피고 지금 선고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안동데일리가 보도한 것이 증거 자료지 나머지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앞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경험 있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자빠지면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없던 걸로 되면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대응을 하고, 중구난방으로 뭐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뭐 다 뭐 이것 부정선거 저것도 부정선거 하는데 그러한 말하기는 좋죠. 왜 그러면 그것이 그런지 기사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뭐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투표지가 빳빳해 하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7월 28일 날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호응하기가 힘들죠. 공감대를 갖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까 전주시 완산구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봉인지, 엉터리 봉인지 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파고 들어갔으면은 더 빨리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지금 와서 이제 후회하는 거 아니고 지금 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의 이런 그 식이 아니라 정말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라도 이거 지금 국가가 지금 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게 한가하게 우리가 여유를 가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동남아시아가 또 유엔의 선거 전문가 집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 선거의 그 허점들이 사기의 수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선거 전문가가 보면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네임 밸류, 그 사람이 그 진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또 고쳐야 되겠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런 그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람이 말하면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외국에 있는 그 아까 유엔이라든지 그 선거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NGO 단체도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오게 해서 그러니까 오게도 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있는 그 해외 공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한번 그 이런 그 검증된 자료를 줘야 되겠죠. 아까 봉인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일련 번호, 그 우리 사전 투표용지 일련 번호, QR 코드,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비밀 선거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게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판정에서 붙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한국의 실상을 외국에 제대로 알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언론들이 방패막을 쳐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보도하는 데가 파이낸스 데이, 안동데일리, 그다음에 에포크 타임스, 그다음 한두 군데 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MBC, KBS, YTN은 그 부정선거가 없다는 데에 것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언론들이 지금 방패막을 쳐버려가지고 해외에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치인 중에서도, 그다음에 언론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방패막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 우리 국내에도 모르는 이런 그 언론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로도 알려야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걸림돌이 바로 한국의 언론들입니다.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하고 나서 모두 그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기사를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것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쓰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다고 한다면 왜 없는지,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지를 공정한 잣대로 취재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벌써 기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 보도를 하지 않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행동하고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국경 없는 기자회도 있는데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제입니다. 양쪽의 의견이 갈렸을 때는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고 또 선관위도 가보고 대법원 재판에서는 대법원에도 가야 되는데 제가 취재를 쭉 해보면 전부 받아쓰게 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얘기 그대로 받아쓰고 대법원의 얘기도 취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쓰고 기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보도자료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 하고 이것은 뭡니까? 실체를 규명하는 그런 기사인데 그냥 그 선관위에
그리고 대법원의 말을 그대로 그 보도자를 그대로 인용한다. 확인도 안 하고 뭐 상당한 기자의 그 오점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제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세계 최악의 신종 디지털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다. 이것은 심각한 부정행위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터진 있을 수 없는 선거 사기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가짜 봉인지 있으나 마나한 봉인지, 그렇죠? 그리고 검증 방법, 엉터리 검증 방법입니다. 검증 방법에서 당연히 일련 번호, 이게 지금 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이 일련 번호,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 방법의 엉터리, 작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련 번호를 제대로 검증했느냐? 못했습니다. 대법 관들도 모르고 여기 그 우리 소송에 임했던 당사자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그 일련 번호를 제대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갔다는 그 프로그래머도 모릅니다. 엉터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검증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일련 번호를 관련되는 시스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그것을 또 그렇지 않은 문제,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QR코드 사전투표할 때 QR코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공직선거 사무 절차 편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사전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얘기 안 하고 이 변호인들이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 기록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원고가 또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가 선거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런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피고한테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래이래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이런 그 엉터리 재판 진행,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국민들이 또 지켜봐서 또 제대로 여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거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과 검증 방법이 뭐 지금 여러분 인천, 그다음에 파주, 오산, 뭐 이렇게 양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등포도 해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뭐 고무줄식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데는 안 하고 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신속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엉터리 그 검증을 하더라도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9월달에 케냐의 선거에서 잘 우리가 제가 보도하고 그다음에 뉴스로도 제가 유튜브도 했습니다만은 그 케냐 같은 경우 8월 10일에 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부정선거 때문에 있었는데 케냐는 20일 만에 8월 10일에 선거 소송 해가지고 8월 말일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매뉴얼이 있는 거죠. 케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신속하게, 우리는 180일 이내에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네, 그리고 한국은 자, 이 사법부가 이 사법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하단 말이죠.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명쾌하게 잘잘못이 나와야 되겠죠. 판결을 통해서.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선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제적인 그런 그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도 있고요. 인터넷 질의도 있고요. 질의하는 것도 있고 전화해서 그다음에 방문하는 것도 있고 방문해서 또 항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택해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부정선거, 이 대규모로 일으킨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선거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진단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이 비밀선거 원칙 그리고 봉인지의 문제 이것이라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진다고 하면 큰 파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모르는 국민들도 우리가 제대로 이런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진단 방법에 따라 문제점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알리게 된다면 거기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힘이 모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3.15 부정선거 때도 겁을 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결정타가 됐죠.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그런 시위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부정선거 위기를 타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그렇고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자는 공감대를 우선 확산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 억측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다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그 언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반민주적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고 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내일이다. 내일 나의 일 마이샵 그래죠.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완전히 지금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이 주사파, 그다음에 북한의 사람들에 대해서 킬링필드 저는 연상이 됩니다.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얼마나 망쳤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나라의 이 내부가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당장 그 지금 22일 날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러시아 혁명, 러시아죠. 러시아 혁명 그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도 마찬가지로 소수로 혁명을 성공한 거죠. 지금 한국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 안 차리고 대응을 하면 또다시 남의 나라에 짓밟힐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한국 남한이 지금 내부가 지금 흔들리고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이 선거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는 이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부정선거의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비밀선거 원칙이 침해당했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희망적인 말씀은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왜냐 한국의 그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만 이제 그 전문가가 그 여러 사람도 필요 없죠, 그죠?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면 그 학술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한국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면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안동데일리가 하니까 KBS도 아니고 조선일보도 아니니까 무시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지금 기사도 여러 건 썼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선거가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부정선거 세력과 전쟁 선포를 했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대로 망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이제부터라도 다시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고 알린다면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분열하지 말고 오늘 내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그 소재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그 상태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조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좋은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채팅 글을 남겨주신 분들 제가 위에 읽어드린 분들은 제외하고 그 밑으로 홍리라님 고맙습니다. 무아님 감사합니다. 노영석님 고맙습니다. 선거범죄 가담 선관위 공무원 반드시 사용해야. 위에 읽어드린 분들은 제외하고 그 밑으로. 그 다음에 이광석님, 화이팅님, 이광석님이 길게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인 훼손된 거는 이거 아까 했고요. 화이팅님 포스트잇 봉인지, 이 봉인지 엉터리입니다. 이게 범죄용 봉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HJ님 건강하시고요 님이 180일 판결 어긴 죄 대법관 때문에 또한 고발 접수한 검찰 어영 문계기 경찰 문계기 윤석열도 두 부정선거의 자유스럽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상식에 입각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비겁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노용석님 4.15 부정선거 덮어준 자가 윤석열임. 네, 그럴까요? 이건 뭐 제가 취재를 아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광석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빨리 막혀가고 민주당 국회의원 쪽 수를 좀 줄여야 할 텐데 아니면 해산시켜 보든지. 타이스님 도대체 윤석열이는 4.15 부정선거 왜 수상 뭐 그렇고요. 타이스는 수사 안 하는지. 화이팅 기자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재민호님 수박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국정토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테임스왕님 오래반입니다. 뚝심 있는 조중열 기자님 독불님 고맙고요. 홍리라님 인사해 주셨고 화이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독불님 고맙고요. 홍리라님